황금의 마음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끝까지 보신 후 시청 중이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황금의 기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혀가 잘려도 절대 이 말 하지 마라. 70평생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30년 지기 친구를 잃었습니다. 동창회 자리에서 술 한잔 하다 보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이 가벼워졌습니다. 야, 있잖아. 철수 그 친구 말이야.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친구의 사적인 고민을 다 퍼뜨렸습니다. 술자리니까 괜찮겠지. 어차피 다 아는 사이니까 괜찮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만수, 내 얘기했다며. 왜 그랬어? 너한테만 한 이야긴데 그걸 왜 남들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한 거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우정이 그 한마디에 금이 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인을 떠난다는 걸. 그리고 그 말은 돌처럼 상대의 가슴에 박힌다는 걸. 말 한마디가 평생 따라다닌 저 잊지 않으세요? 지금도 그 순간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나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가 됐던 순간.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던 경험. 이런 경험 저만 했을까요?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근이요. 침묵은 복의 근원이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생 경험이 쌓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게 말입니다. 젊을 땐 실수해도 다시 만회할 시간이 있지만 이제는 한 번의 말실수가 평생 쌓아온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혀가 잘려도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5가지 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을 닫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익히면 당신은 말 때문에 후회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않고 귀인을 얻으며 노년에 이르러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다면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고독한 말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것보다 더 값진 말의 주인이 되는 법,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법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남은 인생에서 최고의 지혜가 될 것이라 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깊이 있는 황금 같은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나눌수록 배가 되니 주변의 소중한 지인에게 오늘의 지혜를 전달해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남의 비밀을 말하지 말라. 박순자 씨는 20년도 넘게 동네 개모임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점점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비밀인데 영인의 아들이 바람을 피워서 요즘 이혼 준비 중이래. 내가 우연히 들었는데 절대 다른 데 말하지 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세상에. 하면서요.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전체가 다 알게 됐습니다. 영희 씨는 그 이후로 개모임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바람핀 이야기가 입방아에 오르내렸고 가족 모두가 고개를 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박순자 씨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밀 정보를 알려주고 그걸 퍼뜨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비밀을 퍼뜨린 사람은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0년이 지나도 입 조심해야 하는 사람으로 기억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만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비밀을 퍼뜨린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에 칼을 꽂는 행위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는 건 당신을 그만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를 저버리고 남에게 말한다면 그 순간 당신은 평생 신뢰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절대 말하지 마라고 했지만 듣는 사람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절대 말하지 마라고 하며 퍼뜨립니다. 결국 비밀은 발이 달린 것처럼 퍼져나갑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재앙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남의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 당신의 품격과 신뢰가 함께 무너집니다. 지금 떠오르는 비밀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그 비밀을 영원히 입 밖에 내지 마세요. 그게 진짜 어른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이 깨달음이 있다면 내일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문제를 밖에서 말하지 말라.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60대로 보이는 여성분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자연스레 들렸습니다. 우리 남편 있잖아. 진짜 답답해 죽겠어. 맨날 TV만 보고 앉아 있어. 집안일은 하나도 안 도와주고. 우리 아들도 그래. 40이 넘었는데 아직도 취업 못했어.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어. 며느리는 또 어떻고. 명절에도 안 와 완전 싸가지가 없어.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분들 가족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속상할까.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말들이 결국 어떻게 돌아갈까. 하버드 가족 심리학 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족 문제를 밖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20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가족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가족 관계가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족을 험담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깎아내리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가족은 결국 나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를 험담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선택한 건 당신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험담하는 순간 그렇게 키운 건 당신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가 나를 욕하는 꼴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그 말은 언젠가 당사자 귀에 들어갑니다. 엄마가 밖에서 내 험담했대. 남편이 날 바보 취급했대. 그 순간 가족 간 신뢰는 산산조각 납니다. 집안의 부끄러움을 밖에 드러내면 화가 집안으로 들어온다.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가족 문제는 집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밖에서 푸념하고 험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더 나빠질 뿐입니다. 불만이 있다면 직접 이야기하고 답답하다면 대화를 시도하세요. 그게 진짜 성숙한 사람이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가끔은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 입이 근질거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번만 꾹 참아보세요. 그 침묵이 결국 가족을 지키고 나를 지킵니다. 자기 자랑을 입에 달고 살지 말라. 동창회 모임에서 영호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야, 너희 우리 아들 서울대 붙은 거 알지? 요즘 애들 서울대 가기 얼마나 힘든데. 우리 애가 해냈어. 우리 집은 작년에 강남으로 이사했어. 집값이 많이 올랐더라고. 나 요즘 골프 치러 다녀. 거기서 사장님들이랑 친해졌어. 처음엔 다들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영호 씨는 동창회에 잘 안 불렀다고 합니다. 맨날 자기 자랑만 하잖아. 듣기 싫어. 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MIT 사회심리학 연구팀이 자기 고향 편향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을 자주 하는 사람과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을 평가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신뢰도가 낮았고, 심지어 실제 능력과 상관없이 평가절하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을 불안한 사람으로 인식한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보기 때문이다. 정말 대단한 사람은 입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조용히 실력을 쌓고 결과로 말합니다. 그래서 더 존경받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랑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불안한가 봐. 재주를 뽐내는 자는 덕을 잃고 겸손한 자는 복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한 번만 참으세요. 그 침묵이 오히려 당신을 더 빛나게 만듭니다. 진짜 좋은 소식은 입 밖에 내지 않아도 소문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문난 사람이 진짜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물론 기쁜 일이 있으면 나누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자랑과 나눔은 다릅니다. 나눔은 상대를 배려하지만 자랑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분노와 불만을 즉시 말로 쏟아내지 말라. 저녁 식사를 하다가 형제 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부모님 용돈을 얼마나 드릴지에 대한 사소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화를 냈습니다. 형은 맨날 그래. 자기가 다 잘났다고 생각하지. 어릴 때부터 맨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했잖아. 이제 나도 다 컸는데 왜 아직도 그러는 거야? 순간 식탁이 얼어붙고 부모님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형은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이후로 형제는 1년 넘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을 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우애 깊던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이 분노와 언어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연구는 화가 났을 때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소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해버리게 되고 그 말은 상대방 마음에 큰 상처로 남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분노 상태에서 한 말은 진심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여 절대 잊지 못한다. 화가 났을 때 내뱉은 말은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상대방 가슴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미안해, 화나서 그랬어 라고 해도 또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 오랜 친구. 이런 사람들에게 한 말은 평생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화날 때 한 말은 칼보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 참음이 곧 지혜다. 그러니 화가 났을 때는 입을 다물고 말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또 하루만, 아니 1시간만 기다려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화는 가라앉습니다. 그때 차분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게 진짜 성숙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당장 말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번만 참으면 평생 후회할 일이 사라집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속마음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정미란 씨는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친구들한테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나 카페 하나 열려고 해. 벌써 자리도 알아봤어. 조만간 오픈할 거야. 그런데 돌아온 반응이 기대와는 달랐어요. 요즘 카페 장사 어려운데 괜찮겠어? 나이도 있는데 지금 시작하는 게 맞아? 옆집 김 씨도 카페 했다가 망했는데 처음엔 응원해 주려나 했는데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말만 들었습니다. 정미란 씨는 점점 자신감이 떨어졌고 결국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이 목표 공개의 역설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목표를 남에게 말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말하지 않게 했습니다. 결과는 목표를 말한 그룹은 실행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준비한 그룹은 성공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목표를 말하는 순간 뇌는 이미 달성한 것처럼 착각한다. 그래서 실행 의지가 약해진다. 게다가 타인의 부정적 반응이 더해지면 완전히 포기하게 된다. 세상에는 응원하는 사람보다 방해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걱정하는 척 불안을 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내 계획을 미리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꿈은 꺾이고 의지는 약해지고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큰일은 조용히 준비하고 결과로 말하라. 말이 앞서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계획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조용히 준비하고 묵묵히 실행하세요. 그리고 성공한 다음에 보여주세요. 진짜 대단한 사람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합니다. 그게 진짜 멋진 어른입니다. 물론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나를 응원해주는 단 한두 사람에게만 하세요. 그 외에는 침묵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5가지 말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기억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는 그 순간 있지 않으세요? 그랬다면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기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진짜 어른은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할지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는 품격을 높이고 또 사람을 얻는 현명한 말의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침묵의 힘을 아는 지혜. 동네 시니어 클럽에 김철수 씨가 있습니다. 철수 씨는 모두가 수다를 떨 때도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누가 험담을 해도 맞장구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으며 듣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저 양반은 왜 말이 없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졌습니다. 그분은 절대 남의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누군가 고민이 있으면 철수 씨를 찾았습니다. 결국 김철수 씨는 시니어 클럽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됐습니다. 말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예일대학교 리더십 연구소가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리더를 보여주고 평가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말이 많은 리더보다 말이 적은 리더를 더 신뢰했습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지혜롭다고 평가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신중한 사람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중함은 신뢰를 만든다. 반대로 말이 많은 사람은 가벼워 보인다. 침묵은 나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실수할 일도 없고 후회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품격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침묵의 가치는 더 커집니다. 젊을 땐 많이 말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인생 경험이 쌓일수록 진짜 중요한 말만 해야 합니다. 군자는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것을 부끄러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말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오늘부터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더 신뢰하고 더 존경하게 될 겁니다. 상대를 높여주는 말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임을 성공적으로 마쳐 사람들이 총무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잘 준비했네. 수고 많았어. 그런데 총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다 박영수 씨가 많이 도와줬지. 영수 씨 없었으면 정말 못했을 거야. 그 순간 박영수 씨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박영수 씨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총무는 자기 공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버드 긍정심리학 연구소가 겸손의 역설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자기 공을 인정받는 사람과 타인에게 공을 돌리는 사람을 비교했습니다. 타인에게 공을 돌리는 사람이 오히려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타인을 세우는 사람은 자신도 함께 높아진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진짜 강함이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낮아져야 상대가 빛납니다. 그리고 상대가 빛나면 나도 함께 빛납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더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기 공만 내세우는 사람은 어떨까요? 잠깐은 인정받을지 몰라도 결국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타인을 높이는 자는 스스로 높아진다.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타인을 세워주는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이렇게 바꿔보세요. 수고했어 대신. 덕분에 일이 수월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잘했네 대신. 당신 아이디어가 결정적이었어요. 대단하세요. 고마워 보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큰 도움이 됐어요. 괜찮은데 대신.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해요. 작은 차이지만 이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을 평생 기억합니다. 칭찬받을 일이 있어도 공을 나눠주세요. 제 덕분이 아니라 도와주신 분들 덕분입니다. 이 한마디가 당신을 진짜 어른으로 만듭니다. 타인을 세워주는 말, 그게 진짜 품격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항상 사람이 모입니다. 때를 아는 말.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유가족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절을 하고 묵념하고 떠났습니다. 반대로 다른 분은 이랬습니다. 어머, 언제 돌아가셨어요? 아니 그렇게 건강하시더니. 그래도 오래 사셨네요. 복 받으셨어요. 유가족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위로받기는커녕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M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가 적절한 침묵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말이 적절한지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슬픈 상황, 힘든 상황에서는 긴 말보다 짧은 위로가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침묵이 더 큰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진짜 지혜는 무엇을 말할지가 아니라 언제 침묵할지를 아는 것이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긴 조언은 오히려 부담입니다.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말입니다. 반대로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시기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온전히 함께 기뻐해 주세요.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을 아는 것이고 가장 쉬운 일은 남을 비난하는 것이다. 기억하세요. 진짜 어른은 때를 압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듣고 언제 침묵할지. 그 지혜가 바로 성숙함입니다. 상황을 읽고 상대를 배려하고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말을 하세요. 그게 진짜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바탕으로 혀가 잘려도 절대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5가지 말과 현명한 말의 지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은 남의 비밀을 퍼뜨리는 말, 가족의 흠을 밖에서 하는 말, 자기 자랑을 입에 달고 사는 말, 분노와 불만을 즉시 쏟아내는 말, 계획과 속마음을 함부로 하는 말, 그리고 현명한 말의 지혜는 침묵의 힘을 아는 것과 타인을 세워주는 말, 때를 아는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화근이요. 침묵은 복의 근원이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인을 떠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습니다. 입을 열기 전 한 번만 더 생각하는 것.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이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지는 않을까? 이 3가지만 물어보세요.
그러면 불필요한 말은 저절로 줄어듭니다. 나이 든다는 건 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침묵할지 그 지혜를 갖추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실천하세요. 첫째, 말하기 전 3초 멈추기. 입을 열기 전 3번만 숨을 쉬세요. 그 3초가 당신을 지킵니다. 둘째, 하루 한 번 타인을 세워주는 말하기. 덕분에 당신이 아니었으면 같은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셋째, 저녁마다 오늘 내가 한 말 되돌아보기. 후회되는 말이 있다면 내일 사과하세요.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작은 실천이 쌓이면 한 달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겁니다. 말 때문에 관계를 잃는 게 아니라 말로써 사람을 얻는 사람. 품격 있고 존경받는 진짜 어른. 앞으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아닌 위로가 되기를, 무게가 되지 않고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주변의 소중한 친구에게 오늘의 지혜를 전해주세요. 카카오톡, 밴드, 가족 단톡방에 빠짐없이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시는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인생에 도움이 되는 황금 같은 지혜를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온하고 품격 있는 하루 맞이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의 마음이었습니다.